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온갖 못된 짓으로 스님을 괴롭히다가 급기야 따귀까지 때린 시모 얼굴에 뜨거운 국을 뿌리고 머리를 잡아채서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고 이혼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5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되었네요. 이혼 과정이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모였던 사람에게 갑이 되었네요. 정말 남남이었다면 그냥 인상 조금 쓰고 넘겼을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결혼이라는 것으로 맺어져 그동안 괴롭게 살아왔는지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합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음에 안 들어하며 온갖 지적과 막말을 하던 시부모님을 어버이날이라고 돈 들고 찾아가서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온 제 자신이 몸서리 쳐질 정도로 싫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가끔 화가 치밀어 오르곤 하네요. 제가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독감이 걸려 열이 나고 있는 저를 남편은 멱살을 잡아 일으켜주며 시댁에 데리고 갔습니다. 해열제를 먹어가며 시댁에서 밥을 차리고 치우고 하는 저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묻지도 않던 시부모님은 정말 인간성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것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되면서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 정성이 부족하고 모시고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독자로 부모님에게 제대로 혼나본 적 없이 자란 남편은 저 없이는 본가에 가서 혼자 자고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조리원에 있는 기간에도 혼자 집에 있으면서 시댁에는 절대 안 갔습니다. 신혼 때 혼인신고하기 전에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났을 때 저희는 갈라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갈라섰어야 했다고 지금까지 많이 후회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만류를 하고 남편과 내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게 야근하면서 번 돈을 남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운 비용을 받아야 한다면서 가져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결혼도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던 저도 참 한심합니다. 결혼 준비할 때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모든 친척들 현물 예단을 요구했습니다. 예단 들고 간 제 남동생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은 시어머니를 무슨 날마다 챙겼던 제 자신이 싫어 지금도 욱하곤 합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가 생기고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니 저를 그렇게도 무시하던 시모가 정중한 태도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본인이 심했다고 하길래 이제 좀 사람 대접 받으며 살 수 있으려나 하는 헛된 망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4대 독자라며 끔찍하게도 우리 아이를 아꼈습니다. 손주를 보겠다고 집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와서 밥 차리라고 해서 조리원에서 나온 직후부터 그런 생활을 2년 넘게 했습니다. 아이가 말도 못 알아들을 때부터 너는 4대 독자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좀 커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제가 아이를 혼내기라도 하면 어딜 특별한 아이에게 니까짓게 뭐라 하냐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따귀를 한 대 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되네요. 집에서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떠올라 소름이 돋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이답지 못한 행동을 하니 남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 때문에 아이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모든 사람이 본인 엄마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헛웃음이 나왔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차피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작년에 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식사를 차려 함께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아이가 편식을 해서 남편이 고쳐주려고 아이가 안 먹으려는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있으면 버릇없게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자기가 먹기 싫은 음식을 아빠가 자꾸 먹으라 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반찬 접시를 던져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하라고 말했고 아이는 위에 주려 다가오는 시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이의 막되먹은 행동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애를 저 따위로 키웠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못 참겠다는 생각에 어머님이 아이를 싸고 돌아서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이라고 했더니 시모는 저에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제 국그릇을 들어 남편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국그릇을 들어 시모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뜨겁다고 난리를 치는 시모의 얼굴에 반찬 그릇과 밥그릇을 계속 던졌습니다. 나를 말리려던 남편을 피해 시모에게 가서 온 힘을 다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식탁 의자에서 바닥에 나뒹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모에게 너 따위년을 어머님이라 부른 세월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내 아이가 너의 엄마를 닮아가는 것은 이제 못 참겠다고 말하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남동생이 위협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남편을 만나 이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전화로 4대 독자를 내놓고 못 만나가라고 하며 악담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악마에게 더 이상 존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반말로 욕을 하며 우리 아이를 정신이상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 같은 것들에게 맡길 수 있겠냐고 대꾸해 주었습니다. 한동안 시모와 욕을 주고받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톡으로 언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면 제가 불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나 봐요. 문자와 톡으로 계속 시모가 저에게 저주와 욕을 하는 내용을 보냈고 저도 똑같이 대꾸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 시모가 했던 못된 짓들을 들먹이면서 욕을 해 주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모는 제 전화를 차단했는지 안 받더군요. 톡으로, 문자로 계속 시모가 해온 못된 짓들과 모욕을 주는 말들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시모가 답장도 없더군요. 남편과 서로 위자료는 없이 결혼할 때 해온 것들을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소송이혼까지 갈 뻔했지만 나와 남편의 경제력이 비슷하고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양육권은 저에게 주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남편은 포기하더군요. 그 후로 지금까지 남편이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나에게 문자로 아이는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저는 답장에 모욕을 주는 말들과 욕만 적어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 아빠와 시댁의 아이를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저에게 아이 양육비를 준 적도 없고 저도 요구한 적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과 아무것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네, 시원하게 지르고 이혼하길 잘하셨습니다. 한동안 힘든 일을 겪으셨으니 이제 좋은 일만 생기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